밥만 먹으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오고 손끝이 저릿저릿하거나 밤마다 다리가 쑤신 적 있으신가요? 약을 바꿔도 운동을 늘려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던 그 불편함.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어쩌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체질이 원래 이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약도 비싼 보조제도 없이 식사 순서와 타이밍 하나만으로도 몸의 반응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식후 졸림, 손발 저림, 다리 통증. 이건 모두 식사 직후 혈당 급상승으로 인한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우리 몸은 마치 깜짝 놀란 듯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결과는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오고 손끝은 저리며 밤에는 다리가 쑤셔서 뒤척이게 됩니다. 하지만 순서를 바꾸면 달라집니다. 식사 15분 전 단 2가지를 챙기기만 해도 같은 음식을 먹고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복잡한 과학이 아닙니다. 30년간의 연구와 수많은 임상 사례에서 확인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잠깐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게 그렇게 간단할 리가 있나? 맞습니다. 바로 그 의심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제 사례를 통해 증명해 드릴 겁니다. 16년 동안 당뇨로 고생했던 한 분이 이 식전 루틴 하나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이제 식후에도 눈이 맑고 손끝이 편안하고 밤에도 깊이 잠듭니다. 그 시작은 단 하나, 식전 15분 루틴이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정수님, 올해 82세입니다. 용인에서 혼자 지내시며 16년 동안 식후 졸림, 손발 저림, 다리 통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오셨습니다. 아침을 먹으면 눈꺼풀이 내려앉고 점심엔 손끝이 저릿저릿, 저녁을 먹으면 밤에 다리가 쑤셔 잠을 설쳤습니다. 그 불편함이 반복되니 하루가 늘 피곤했고 다음 날은 더 지쳤습니다. 그녀는 약도 바꿔보고 운동량도 늘려봤습니다. 식사량도 줄이고 밥 대신 채소를 더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몸은 그대로였습니다. 왜 나는 약을 바꿔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 의문이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외식도 포기했습니다. 집에서도 늘 긴장된 마음으로 식사했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괜찮아, 나중에라며 거절하기 일쑤였죠.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지만 박정수님은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고. 몸 어딘가에서 이상 신호가 계속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녀의 인생을 바꾼 건 의사도 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의점에서 무심코 집어든 한 팩의 두유였습니다. 박정수님의 변화는 정말 우연처럼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편의점에 들렀는데 눈에 띈 건 무가당 두유 한 팩이었습니다. 이건 당이 없네? 성분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냥 집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밥을 먹고 나면 30분쯤 지나서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졸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끝 저림도 덜했고 오후까지 몸이 편안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 다음날 똑같은 방식으로 점심 15분 전에 두유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이번에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분명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손발 저림이 줄었고 저녁엔 다리 쑤심이 덜했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박정수님은 그때부터 작은 수첩을 하나 꺼냈습니다. 날짜를 적고 식전 두유 섭취 여부와 식후 느낌을 간단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유만 마신 날 졸림 적음, 두유 달걀 함께 먹은 날 오후 피로 훨씬 적음. 이 단순한 메모가 그녀의 변화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박정수님의 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달걀 한 개를 함께 먹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두유만, 내일은 두유 달걀. 그 결과 달걀을 함께 먹은 날은 오후 피로감이 훨씬 줄었습니다. 그녀의 수첩엔 별 5개 표시가 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다시 훈련시킨 것입니다.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단백질을 먼저 보내주면 우리 몸은 당이 급격히 들어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식후 졸림, 저림, 피로 같은 반응이 줄어드는 겁니다. 박정수님은 이 단순한 원리를 모르고 16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녀의 수첩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몸은 지금 배우는 중이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박정수님이 한 건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식사 15분 전 두유 한 팩,
그리고 완숙 달걀 1개. 이 단 한 가지 습관이 16년의 고통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편의점에서 1,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박정수님의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속에서는 분명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식사 순서와 타이밍이 혈당 반응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곧바로 반응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몸은 깜짝 놀란 듯이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그걸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식후 졸림, 손발 저림, 몸의 무거움입니다. 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지면서 신경이 자극되고 뇌는 에너지 부족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식사 15분 전 단백질과 지방을 소량 먼저 섭취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왜 15분일까요? 그건 단백질이 소화되며 흡수 반응을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바로 혈당 조절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인크레틴은 소화관에서 분비되어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인슐린이 부드럽게 분비되도록 미리 예열하는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해 식전 단백질은 몸의 안전벨트 같은 겁니다. 탄수화물이 급하게 들어와도 급정거하지 않게 부드럽게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 국내외 연구에서도 이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서 식전 단백질 섭취구는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30% 완화됨. 일본 당대사학회 논문 15분 전 단백질 섭취 시 인슐린 반응 속도 안정화 경향. 박정수님의 몸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점심 15분 전에 두유를 마시고 밥을 먹자 식후 졸림이 줄어들고 오후 컨디션이 부드럽게 이어졌던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식사 5분 전이나 바로 직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반응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예열 없이 엔진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동은 걸리지만 기계는 무리하게 돌아가죠. 그래서 15분 전이라는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그때 단백질이 위로 들어가서 소화효소를 자극하고 인크레틴이 분비되며 혈당 반응의 리듬을 미리 조율합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의 반응 곡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식사 전 15분 단백질을 먼저 먹는다. 그게 두유든 달걀이든 여러분이 편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점심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식후 2시간 뒤 몸의 반응을 느껴보세요. 눈이 덜 감기고 손끝이 덜 저리고 몸이 덜 무겁다면 이미 당신의 몸은 새로운 리듬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박정수님이 매일 실천한 식전 루틴입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특별한 식단, 비싼 건강식품, 복잡한 준비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2가지면 충분합니다. 무가당 두유 1팩, 완숙 달걀 1개. 이 2가지가 박정수님의 16년 고통을 끝낸 핵심 조합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점심시간이 12시라면 11시 45분 알람을 설정합니다. 그 알람이 울리면 조용히 의자에 앉아 무가당 두유를 천천히 마십니다. 성분표를 확인해 총당류 0에서 1g 이하. 원재료 목록 앞부분에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없는 제품을 고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고소한 맛이라고 표시된 제품은 대부분 당이 첨가되어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두유 1팩을 다 마셨다면 이어서 삶은 완숙 달걀 1개를 껍질째 까서 그대로 드세요. 소금, 마요네즈, 간장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백질과 지방만 있는 그 본연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과 소량의 지방이 탄수화물이 들어올 때 흡수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유와 달걀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 달걀은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2가지를 함께 먹으면 아미노산 구성이 완성형이 됩니다. 단백질이 들어가면 위에서 소화효소가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인크레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인슐린의 분비를 안정화시켜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즉, 두유와 달걀은 몸이 탄수화물의 파도를 부드럽게 받아내게 만드는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숙으로 먹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반숙은 소화 속도가 빠르고 흡수도 빠르지만 완숙은 소화 과정이 느려져 포만감이 오래가고 반응이 완화됩니다. 특히 소금이나 마요네즈를 많이 넣으면
나트륨과 지방이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아무 간도 하지 않은 완숙 한 개, 이게 정답입니다. 처음엔 번거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보면 몸이 스스로 식전 루틴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저절로 손이 두유 쪽으로 가게 되고 식사 전에 내가 준비됐구나라는 몸의 감각이 생깁니다. 박정수님의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젠 두유를 마시면 마음이 먼저 안정된다. 몸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뀐 겁니다.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루틴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안드립니다. 오늘 점심 15분 전에 무가당 두유 한 팩과 완숙 달걀 한 개를 준비해 보세요. 식후 2시간이 지나면 눈의 무거움이 덜하고 손끝이 평소보다 편안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박정수님이 처음부터 하루 3끼 모두 실천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려다 실패하신 분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우리 몸은 한꺼번에 바꾸면 저항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1주차 점심 한 끼만, 2주차 아침 또는 저녁 한 끼 추가, 3주차 하루 3끼 완성. 이 3단계 확장 루틴이 바로 16년의 고통을 끝낸 구조였습니다. 그녀가 처음 루틴을 시작했을 때 매 끼니 전에 두유를 마시고 달걀을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피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바꿨습니다. 딱 한 끼만 제대로 해보자. 점심만. 그 한 끼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점심 한 끼만 바꿨는데 오후에 졸음이 덜하고 집중이 잘 되자 그게 확신의 씨앗이 된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침도 도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바로 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녀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두유, 달걀, 15분 뒤 식사. 이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완벽한 공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저녁까지 확장했습니다. 이때는 타이밍이 조금 다릅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저녁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전 루틴을 더 철저히 지켰습니다. 15분 전 두유, 달걀 한 개, 그리고 식후에는 10분 산책. 그 결과 밤에 다리 쑤심이 사라지고 잠이 훨씬 깊어졌습니다. 박정수님의 수첩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주차 점심 루틴 시작. 졸림 70% 줄었음. 2주차 아침 추가. 오전 컨디션 안정. 3주차 저녁 추가. 다리 쑤심 거의 사라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바꾸려 하지 말고 한 끼부터 바꾸세요. 이 단순한 철학이 실제로 30년 경력 의사들보다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식전 루틴을 생활 패턴 속에 고정시켰습니다. 점심을 12시에 먹는다면 11시 45분에 무조건 알람이 울리게 설정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조건 반사처럼 두유로 손이 갑니다. 그게 바로 몸이 기억하는 습관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알람이 없어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제 두유 마실 시간이야. 이건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내 몸이 나를 지키는 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세요. 점심시간 기준으로 15분 전 알람을 설정하세요. 그리고 내일 점심엔 무가당 두유 한 팩, 달걀 한 개를 준비하세요. 단 하루만 해보세요. 당신의 오후가 바뀌면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고 결국 당신의 몸의 리듬 전체가 바뀝니다. 박정수님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밥 같은 반찬인데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너무 졸려요.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전 루틴, 두유와 달걀을 지키면서도 이상하게 효과가 들쭉날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식사 속도, 그리고 순서입니다. 당신이 밥을 급하게 먹을수록 몸속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음식이 제대로 씹히지 않은 채 위로 넘어가고 소화효소가 음식과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결국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그럼 뇌는 피로신호를 보내고 졸음이 몰려옵니다. 즉, 같은 음식이라도 빨리 먹으면 피로를 부르고 천천히 먹으면 안정이 온다는 겁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같은 식단을 먹은 두 그룹 중 천천히 씹은 그룹의 식후 혈당 상승폭은 급하게 먹은 그룹보다 30% 낮았습니다. 또한 침 속의 아밀라아제, 탄수화물분해 효소가 충분히 작용하면서 소화 부담이 줄고 포만감이 훨씬 오래 갔습니다. 박정수님은 이 원리를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녀의 점심 식탁에는 작은 접시, 작은 숟가락, 컵물 한 잔이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15번 이상 씹고 젓가락을 내려놓은 뒤 물 한 모금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식사량을 줄인 게 아니라 식사 속도를 조절한 것뿐인데
식후 졸림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15번을 세기도 전에 입안에서 음식이 사라졌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씹는 동안 음식의 맛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포만감이 빨리 오니까 밥반 공기로도 충분했어요. 그녀의 기록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은 날 오후 컨디션 안정, 손끝 편함.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 식사 순서도 혈당 반응에 큰 영향을 줍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대신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 혈당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낮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일본 당대사학회의 실험에서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의 식후 혈당이 밥부터 먹은 그룹보다 약 35% 낮게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식전 두유 식사 순서 천천히 먹기. 이 세 가지가 만나면 혈당 곡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약이나 보조제 없이도 몸이 스스로 안정되는 흐름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오늘 저녁 꼭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식사 15분 전 무가당 두유 한 팩, 달걀 1개. 식탁에 앉으면 채소부터 먹기. 한 숟가락 15번 이상 씹기. 젓가락 내려놓고 물 한 모금. 이 단순한 4단계만 지켜도 내일 아침 눈 뜨는 순간 몸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박정수님의 변화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비밀이 더 있었습니다. 그녀는 먹는 것만 바꾼 게 아니라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몸의 변화를 가시화한 두 번째 처방이었습니다. 그녀의 수첩에는 매일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식전 두유 섭취 여부 OX. 식후 졸림 정도 5점 만점 기준. 손끝 저림 여부 약함 보통 심함. 밤 다리 통증 OX. 컨디션 한 줄 메모 오늘은 개운함. 매일 1분이면 되는 간단한 기록이었지만 그 기록이 쌓이면서 몸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괜찮네라는 막연한 감각이 아니라 이 루틴을 지켰더니 진짜 달라지는구나라는 확신으로 바뀐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귀찮아서 기록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완벽한 일기가 아닙니다. 그냥 체크만 해도 충분합니다. OX 별표 하나면 됩니다. 핵심은 매일 조금이라도 기록하는 것. 그게 하루의 흐름을 인식하게 만들고 무의식적인 패턴을 깨게 합니다. 박정수님은 이 수첩을 3개월간 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틴을 지킨 날은 별점이 줄고 놓친 날은 별점이 다시 올라갔어요. 이 표를 보면서 이건 약이 아니라 내가 바꾼 결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기록은 나를 꾸짖지 않습니다. 그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 신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노트 한 권 혹은 휴대폰 메모장에 이렇게 써보세요. 날짜, 두유, 달걀, 졸림 정도, 손저림, 컨디션. 단 7일만 기록해보세요. 그럼 몸의 반응 패턴이 눈앞에 드러날 겁니다. 내가 이때 피곤했구나. 이 조합이 나한테 맞는구나. 그때부터 몸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박정수님의 진짜 변화는 식사 전 15분 루틴을 하루 전체로 확장했을 때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틴을 한 끼에만 적용할 땐 좋았지만 하루 전체의 흐름을 바꾸자 완전히 달라졌어요. 즉, 식사 15분 전 습관 하루 리듬의 조율이 만나면서 몸이 안정된 겁니다.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기상, 아침 루틴, 점심 루틴, 저녁 루틴. 세 구간이 반복되며 몸의 리듬이 일정해졌습니다. 아침 루틴, 하루의 시동을 부드럽게. 아침은 하루 중 혈당이 가장 예민한 시간대입니다. 밤새 공복이었다가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면 몸이 놀랍니다. 그래서 박정수님은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은 위를 자극하고 뜨거운 물은 부담이 되니까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엔 가벼운 스트레칭을 2에서 3분. 팔을 돌리고 허리를 비틀고 발목을 돌려서 순환을 깨워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식사 15분 전 무가당 두유 한 팩과 완숙 달걀 1개.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 잔 한 알이 제 하루의 평화를 지켜줬어요.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꼭 식후 30분 뒤로 미루세요. 공복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인슐린 반응을 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아주 작은 차이지만 몸의 피로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습관입니다. 점심 루틴, 하루의 중심을 안정시키는 시간. 점심은 대부분 외식이나 빠른 식사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박정수님은 준비된 점심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미리 무가당 두유 한 팩과 삶은 달걀 1개를 챙겨서 가방이나 밀폐 용기에 넣고 다녔습니다. 점심 15분 전 회사 휴게실이나 카페 한쪽 자리에서 두유를 천천히 마시고
달걀을 먹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그게 뭐냐고 물었지만 오히려 제 얼굴색이 달라지니까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핵심은 시간의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각,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몸은 스스로 리듬을 기억합니다. 알람이 없어도 이제 준비할 시간이구나 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저녁 루틴, 피로를 눕히는 시간. 저녁은 하루 중 혈당 반응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박정수님은 저녁 루틴을 특히 철저히 지켰습니다. 식사 15분 전 두유 한 팩과 달걀 한 개를 먹고 식후엔 10분 걷기를 고정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 그게 제 수면제였어요. 그녀는 식후에 가만히 앉아있던 예전의 습관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고 밤에 다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저녁 이후엔 과일과 간식은 멀리 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건강식으로 생각하지만 저녁 늦은 시간에 먹는 과일의 당분은 몸에 부담을 줍니다. 건강식도 시간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 이게 그녀가 깨달은 또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박정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알람이 없어도 몸이 알아요. 아침엔 두유가 당기고 점심엔 15분 전부터 마음이 조용해져요. 그녀의 하루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쉬고 잠을 잤습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 리듬의 순서였습니다. 그 작은 질서가 그녀의 몸 전체를 다시 살아나게 만든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 두유 달걀 15분 뒤 식사. 점심 11시 45분 알람 설정 두유 달걀 식사. 저녁 15분 전 루틴 식후 10분 산책. 단 3일만 해보세요. 몸의 반응이 다르다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박정수님이 처음 이 루틴을 시작했을 때 혼자였기에 자주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귀찮다. 하루쯤은 안 해도 되겠지. 그런 날이 반복되면 금세 흐트러졌습니다. 그녀를 완전히 바꾼 건 함께 실천하는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밥 먹기 전에 꼭 두유랑 달걀 드시네요. 왜요? 박정수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엄마 몸을 살렸단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 식전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재미삼아 따라하던 가족들이 몇 주 뒤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괜찮네요. 밥 먹고 나서 덜 피곤해요. 그날 이후 세 사람은 매일 식전 인증사진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두유 한 팩, 달걀 한 개, 식전 15분. 작은 행동이었지만 서로의 참여가 루틴을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정수님의 가족은 매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두유 완료. 달걀 미션 성공. 15분 전 성공. 이제 식사 시작. 이건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하루를 함께 시작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누구는 회사에서, 누구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루틴이 가족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루틴이 습관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약속이에요. 그녀의 아들은 출근길에 두유를 들고 손주도 달걀을 까서 할머니에게 우리도 루틴했어요. 하고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젠 내가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키는 거예요. 이건 건강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혼자선 버거웠던 일이 가족과 함께할 때 삶의 일부분이 됩니다. 건강 습관이 가족의 사랑 표현 방식이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오늘 가족 단톡방에 이렇게 보내보세요. 내일부터 식사 15분 전 두유 한 팩, 달걀 한 개 챌린지 어때요? 아마 처음엔 귀찮다. 그게 뭐야? 라는 반응이 올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함께 해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오늘도 했어요. 라는 메시지가 오갈 겁니다. 그 순간 이 루틴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가족의 새로운 대화법이 됩니다. 이제 박정수님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바뀌었고 내 하루가 달라졌으며 이젠 우리 가족의 삶이 함께 건강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정수님이 남긴 말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약속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만약 여러분도 식후 졸림, 손발 저림, 다리 쑤심으로 힘들었다면 오늘부터 단 한 끼라도 이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건강 루틴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